네, 이번 시간에는 그 아까 전에 우리 지수 봤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관점은 저는 그냥 박스권 범위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가 세력들이 좀 차익 실현하고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시 지지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이제 무인 비행기가 좀 날아와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보에 좀 구멍이 뚫렸다. 보안상의 좀 문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 부분도 있었고, 젤렌스키가 미국 방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가지고도 말씀드린 게, 워세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은 감소하고 비용과 인플레이션은 좀 상승하는 부분. 그래서 전쟁 상황으로 인해 촉발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에 따른 또 투자 전략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으로 네 가지 꼭지를 꼽아봤는데요. 어, 핵 두려워 말고 응징 보복. 그러면서 점점 강경해지는 발언.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에서는 전쟁이란 이슈가 되게 위험하죠. 악재죠. 예, 돌발 변수잖아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명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런 발언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윤 핵 두려 말고 응징 보복 점점 강경해지는 발언 배경 하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죠.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송년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년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전쟁 중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격추 한 대라도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은 NSC를 열 필요가 없다며 안보실장이 수시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응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전쟁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윤 대통령 북의 응징 발언에 무책임한 반발. 윤 대통령 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이정미 전쟁이 장난인가? 김경만 경제 리스크 감안해요. 그쵸. 전쟁은 경제 되게 위험한 악재 요소잖아요.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공을 두고 우리 군의 확전의 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관점을 다 떠나서 우선은 뭐 주식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한반도의 그 지정적 리스크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게 호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응징 보복하라 이런 코멘트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는 아니잖아요. 악재잖아요. 그쵸? 아, 아니라다 할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수가 좀 큰 포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계속.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우크라,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워세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11월 잠정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 감소했다. 그러면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잠정 주택 매매 판매 지수. 뭐 신규 뭐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상치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택 경기 건설이 안 좋은 걸까요?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뭐 미국에서 이런 지수가 좀 나왔고요. 부동산은 당연히 지금은 안 좋죠.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제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부동산은 현재 후퇴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시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여기에요. 부동산은 이제 정점을 찍고서 후퇴기 앞으로도 수축기가 있고요. 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동산 보통 부동산 사이클은 5년에서 7년 사이클입니다. 네, 지금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미국의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의 지표도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발 입국자 경계. 1번 인도에 이어 미국도 규제를 강화한다. 네, 세계 각국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 움직임. 중국이 해외여행 빗장을 풀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경계하는 방역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해서 상승했을 때가 어느 섹터가 올라왔었죠? 이쪽 중국 소비재 섹터가 상승해졌죠? 최근에 뭐 면세점 관련주, 여행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 중국 판호 관련주. 여하튼 지금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있죠. 자동차 쪽.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없어요. 중국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건 있는데. 그래서 중국발 입국자 경계하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또 중국에서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중국 방역 완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 소비재 관련된 섹터가 올라갔는데 다시금 좀 네, 하락하겠죠.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중국에서 방역 완화를 통해 가지고 중국 관련된 소비 섹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중국발 입국자를 경계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항공도 마찬가지야. 항공도 중국이잖아요.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에서 얻는 수익이 많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거의 60%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중국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입국에 대해서 막자 뭐 이런 얘기. 중국발 입국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네, 좀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넷마블은 올라갔죠. 중국 판호 그거 따낸 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수혜 받는 섹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게임 쪽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올라갔죠. 그리고 아마 진다키트 쪽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PCR 검사라든지 대충 검사할 수 없잖아요. 뭐 신속 진단 검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뭐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수혜를 받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와 피해를 받는 섹터가 있어요. 우선은 뭐 이쪽은 당연히 전기전자 쪽은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화장품이라고 여행, 면세점,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았다가 오늘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것은 뭐다? 진단키트. 그래서 오늘 진단키트 쪽이 올라가 주잖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상승 중이라는 네. 요새 그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 증시가 좀 빠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미국의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네, 이거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렇게 더블탑 패턴으로 해가지고 빠졌었잖아요. 네,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걸리는 자리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반등해서 상승하니까 미국의 지수가 빠졌잖아요. 기술주가. 그러면 지금 걸리는 자리잖아. 조정받는 자리잖아. 그럼 다시 올라오겠지. 채권 금리가 다시 눌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채권 금리를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상관관계를.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요게 명목금리, 채권금리거든요. 채권금리가 하락할 때 지수가 상승해 줬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이거 아래 있는 거 나스닥 지수예요. 이건 10년물 채권금리고요. 위에 있는 거. 근데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반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지수가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네, 아까 보셨잖아요. 예, 이거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거잖아. 이거거든요. 10년물 채권금리.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저항대잖아요. 그치? 여기가 걸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받으면은 네, 다시 한번 눌리겠죠? 그러면 신년물 채권금리가 네,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수는 다시 올라오겠지. 그래서 지금 뭐 빠지는 것은 네, 지금 채권금리가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진 거니까 지수가 저기 채권금리가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은 반등해주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네, 여하튼 채권금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긴 하겠죠. 제가 이제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할 때 그때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어제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새 전쟁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있어요. 하여튼 전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세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 요 정도 네 가지 꼭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는 요 정도로 마칠게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 시간이 오래 걸리네. 헤드라인 뉴스 얘기하는데도. 근데 아무래도 듣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드리면은 빠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보세요. 그 경제 지표를 한번 잘 이거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경제 지표를 잘 분석해 보시면은 그리고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쪽은 말하게 되면 끝이 없어. 끊어야 돼. 왜냐면 지표를 보면서 그 지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경제 지표를 안 보려고 해.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 놓은 거야. 경제 지표는 계속 봐야 돼. 여하튼 간에 요 정도 이렇게 같이 볼게요.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따로 이렇게 시청하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